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서 한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군에선 단순 자살로 결론을 냈지만 유족들은 직속 상관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고 김지훈 일병을 죽음으로 내몬 걸까요? 이 시간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표창원의 사건과 사람들 코너에서는 군에서 죽음이 의문사가 돼가는 구조적 문제와 심리, 대책 등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고 김지훈 일병의 아버님 김경준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작진에게 아들의 이름을 꼭 밝혀달라고 하셨다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제가 이게 진실을 밝히는데 굳이 익명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 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지훈이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나 또 저의 친인척들, 유가족, 친구들 모두가 이 사실이 명예 회복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만큼 아드님의 명예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다 이런 뜻이군요. 예, 네. 다시 한번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드님, 네. 고 김지훈 일병이 군에 간 게 언젠가요? 작년 2월 25일입니다. 작년 2월 25일이요? 네네. 예, 적응은 잘 했습니까? 네, 아주 잘 적응을 했고요. 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늘 편지를 꼭 보내고 또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오히려 저하고 집사람한테 많이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의젓한 아들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사망 당일 오전에 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모님과 면회도 했었다면서요. 네, 그랬어요. 저희는 집이 워낙이 가깝습니다. 부대하고. 예. 차로 한 5분 거리 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거의 매일 집사람하고 면회를 갔고 그랬는데 이 사망하기 직전에 한 보름 전부터는 우리 지훈이가 토요일도 면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얘가 좀 많이 힘들긴 한가 본데 왜 그럴까 조금은 의심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을 하지 못했죠. 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네, 그런 점은 없었지만은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부관이 자기를 참 많이 괴롭히고 예. 또 거짓말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윽박지르는데 예. 참 답답하다.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감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늘 볼 때마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원래 그런 것이고 또 네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부관은 10월달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얘기하지 않냐. 예. 그래 그때까지만 잘 좀 참아라.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숨지기 그렇죠. 얼마 전부터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상관이 괴롭힘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내비쳤다는 거군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면회를 하셨던 바로 그날인데요. 지난해 6월 30일 네네. 아드님 김지훈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숨졌다는 연락은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아침 새벽에 한 5시 정도 됐는데 예. 본인이 15비 원사라고 얘기하면서요. 지훈의 그 사망 소식을 저한테 알렸습니다. 직접 전화로. 핸드폰을.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동면이 이러면 같지만 사람이 다른 건가? 아니면 이게 꿈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려갔죠. 설마 내 아들일까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이셨겠어요. 예. 근데 어떤 이유로 숨졌다, 왜 목숨을 끊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때 어떤 원인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나올 얘기는 없었고요. 예. 저희도 도착했을 때 그 수사관이 가장 저를 먼저 맞이해줬고, 예.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불러봐도 됩니다라고 해서 그 위에 있던 선임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익히 들었던 그 부관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만났죠. 만났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 얼굴을 접할 때 어떤 감정이 있거나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차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으로 절망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저
우리 지은이가 어떤 친구였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떠났냐 이 정도만 물었고 그들도 상당히 당황했고 특히 부관은 눈물을 비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길래 더 얘기를 듣기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돌아가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저희는 이제 그 다음 수순을 밟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로 수순을 밟았다는 거는 우리 아들을 일단 시신을 국군수도병원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네. 옮기고 장례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물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을 해줄까 이런 걱정이 많이 앞서고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의심스럽고 또 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공군 이 주변에 성남시 주변에 저희가 들었던 얘기가 뭐가 있느냐면 우리 아들이 그 부관에 의해 가지고 괴롭힘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병들의 소문이 굉장히 쫙 퍼져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번 들었습니다. 주변에서요. 네, 부관이 어떤 이유가 없이 그 애를 지나치게 이렇게 돌리고 이 공항에서 완전 군장을 쏴가지고 연병장을 돌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랬는데 그런 행위가 계속 일어나는 걸 보고 좀 너무 심하다. 도대체 처음 온 초임병한테 어떻게 저런 일이 자꾸 생길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말은 못했지만은 모두가 좀 불편하고 뭔가 일이 터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저건 정말 괴롭힘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 저는 가혹행위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군에서 순직 처리해주겠다 먼저 제안을 했다고요? 그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개 질의를 신청을 했고요. 예.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7월 3일 날 저희한테 보내는 데서 그게 문장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병대는 규정이나 지침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반자가 생기면 저희가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참 의지가 대단하고 이것은 믿을만하구나 해서 고맙고 우리 지은이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꼭 순직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우리 유가족이 그 표현을 한 거죠. 먼저 그랬을 때 이 수사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 유가족 마음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그 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혹행위가 있거나 혹은 그 우리 지은이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 좀 널리 알려서 또 내지는 친구들이든 아니면 친척들이든 그런 사건이 있으면 자기한테 바로 알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왔죠. 그렇군요. 그랬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계속 이제 저희한테 와서 했던 얘기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은이가 이 진료를 받은 거는 없지만 지은이가 세상을 7월 1일 날 떠났는데 7월 3일 날 국군수도병원에 신경정신과에 예약이 된 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흘리더라고요. 예. 그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애가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예약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조금 의구심이 들지만 그럼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더 이상 해주지 않았고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예약이기 때문에 진료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는 그런 거니까 자기들도 참 아쉽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저희를 달랬지요. 그러면 그 김지훈 일병이 군에 가기 전이나 처음 맡은 보직에서 일할 때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물론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4월 9일 날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자료를 통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미 수사대 친구들이 그 지은이에 대한 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요구해가지고 진료 기록이나 약국 사용 기록서를 다 떼서 봤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안 나타나죠.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부모라면 가장 자식을 잘 알지만 그렇죠. 행여 우리가 감출 수 있다라고 남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객관적인 자료를 찾고자
혹시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최근에 지훈이가 많이 우울해하거나 어떤 증세가 있었는지 저희가 부모가 모르는 그런 거를 친구들이 혹시 알까 싶어서 저희가 수소문하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전혀 없죠. 예. 네. 그래서 올 1월에는 일반 사망으로 결국 처리가 된 거고요. 이거 순직 네. 처리가 안 됐다는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그나마 지금 순직 처리가 된다면 좀 아드님의 죽음을 네. 되돌릴 수는 없지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다는 말씀이시고 더구나 그 해당 부대장이 네. 김일병이 숨진 이후에 진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아들은 작년 7월에 죽은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들은 4월 9일 날 죽었죠, 올해.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4월 9일 10개월 그 사이에는 저희가 사실과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 다음에 4월 9일 날 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보니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정말 수천 번을 보면서 집사람하고 진술서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예회복이나 순직처리 이런 용어로서 될 일이 아니고 예. 분명한 가해자가 있었고요. 예. 그 가해자를 방조하고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 방조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관과 단장이죠.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실을 알고 저희가 순직 처리가 안 됐고 일반 사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순직 처리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재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희는 순직 처리 명예회복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 없고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재수사를 통해 가지고 예. 그 부관과 단장을 반드시 형사처벌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는 거죠. 예.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요구사항이다. 예. 자, 아버님. 네. 저 일반 사망으로 판단하게 된 네. 고 김지훈 일병이 남긴 마지막 메모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메모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훈이가 남긴 거는 유서가 아니라 마지막 메모입니다. 그러니까 유서는 오랫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걸 정리한 글이라면 메모는 한순간에 자기가 떠나기 직전에 화장실에서 그것도 작은 수첩에 짧게 써놓은 글인데요. 그 짧은 글씨 6개, 6쪽 정도에서 4쪽은 어떤 내용이 주로 있냐면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부관한테 내가 이 답답함을 얘기를 했는데 부관은 잘 이해 못 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모든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2개 조그만 두 곳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거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오래 전부터 난 이런 생각도 했다. 그리고 이젠 떠나야 되겠다. 외롭다. 물을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떠났습니다. 예, 촉도에 아버님. 해당되는 지금 저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도 있으니까요. 예. 네네. 저희도 고 김지훈 일병의 죽음 재수사 결과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아버님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이런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 김지훈 일병의 아버님 김경준 씨와 말씀